봤어. 왜? 선생님 써라한 대로 안 쓰고 지 맘대로 쓰니까 선생님이 뭐를 그니까 선생님을 못 봤다. 아이고 이거 누구를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종요의 글씨를 보고 요의 글씨를 보고 잠심이죠. 계적이 잠심 계적이에요. 마음속으로부터 고쳤다고 흔적을 고쳤단 말이야. 아하, 내가 선생님 시계들 해가지고 요걸 얻어먹으니까 이제 선생님 글씨를 보고 진짜로 오케이 하면 써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쓰던 산자처럼 쓰던 것을 고쳤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고쳤나 하면은, 자, 보세요. 고치는 방법을 매양매자죠. 매양매자에 매획을 한 획을 끌 때마다 한 판을 할 때마다 상과 절필이야. 항상 3번 지나야 돼. 3과 절필이래. 그걸 절자 3과 절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일자를 끊는데 보세요. 그냥 붓을 이래 한 게 아니고 여기 배서 놓고 멈추었다가 나가고 들고 놓고 거두죠. 그래 요거를 뭐라 하면 기필이라고 해요. 일어날 때 기필 또는 시작한다고 해서 시필 갑니다. 가지요. 간다고 해서 행필, 보낸다고 해서 송필 그렇게 한다고. 마친다고 해서 종필, 마친 종자 종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거두는다고 해서 수필 그렇단 말이에요. 기필, 행필, 종필, 시필, 송필, 수필. 그게 무슨 어떻게 해요? 여기 배서 놓고 멈추어서 나가서 들고 놓고 거두고 요거를 매획일파 상 3과 절필이라고 해요. 3과 절필이요. 그러면 해서에 적용되는데 예서 전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는 여기 배서 놓고 가고 들고 놓고 되는데 예서하고 전서는 그게 없잖아. 없으니까 중간에 가는 듯 쓰는 듯 해서 그걸 대신한다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쭉 껐다고. 껐는데 왕이지 이 말하고부터는 어떻게 전서 쓸 때 예서 쓸 때요? 멈칫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법이에요. 이런 법칙에 맞지 않으면 서예대를 출품하면은 그냥 드러내버려. 심사하나 드러내버려. 법방에 안 맞는 걸 어떻게 심사를 해요? 기준이 없는데 드러내버리죠. 한석봉 선생 글씨만 써가지고 드러내버려. 서법이 아닙니다. 부양순, 안진경, 저수량, 동기창 그런 글씨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매작 1점이야. 매번 한 개의 매작 짓는다. 한 개의 점획을 지을 때마다 매작 1점이라도 상은봉이 위치한다. 상은봉이 위치. 은봉 이 어른이 아까 뭐라 했죠? 붓은 칼이라고 했죠. 칼이고 채줄이라고 했죠. 은봉 이 위치에 매번 하나의 점을 지을 때, 점을 끌 때도 상은봉이 위치. 자, 이 말은 뭐죠? 점을 지을 때 점이 이래 생겼다면은 그냥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배서 놓고 가서 들고 놓고 뺀단 말이에요. 상은봉이. 밑에 하는 획도 간머리 이래 하죠. 간머리 이래 하죠. 이래 하죠. 여기 배서 놓고 끄고 이게 상은봉이래. 내리그는 획도 마찬가지죠. 내리그는 획도 마찬가지지. 그냥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여기 배서 놓고 와서 놓고 들고 놓고 거두고 상은봉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놔놓고 왕이지 글씨가 옛 고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옛 고서에 대한 설명하는데 중간에 그 다 약대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라고 했어요? 우견 그렇죠? 우견 한번 보자 말이야.
왕이지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래. 아까 이야기 송나라 익만 나무랄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래. 본인에 대한 교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교훈도 여기 들어있다고. 우견.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 그렇죠? 이사조희 등서. 이사조희 등서. 왕이지께서 자 이제 공부합니다. 내가 또 보는데 조희 등의 글씨를 보고, 이사는 누구죠? 지시왕 시대에 법령을 제정했던 사람이죠. 승상을 했잖아요. 승상.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죠. 글씨의 전서를 통일했던 양반입니다. 이사. 순자의 제자를 했죠. 한비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한비자. 동문수학에도 한비자 때문에 지가 1등 무학과가 한비자를 모함해가 죽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 양반이 어쨌든 간에 글씨를 통일하고 글씨를 만드는 업적은 대단했던 양반이래. 또 천재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이사의 전서, 왕이지는 그 이사는 어떤 시대 사람이요? 이사는 이 시대 사람이에요. 이 어른은 왕이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시대. 그 옛날에 그때 누구 거를 봤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그 어른의 흔적이 있었겠죠. 종이가 됐든 비석이 됐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비본이 비석이 주로 많죠. 이사조희의 동대 이사조희의 글씨를 보고 전서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보고 우지연 지자는 간다는 뜻이에요. 지시되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우지 간다. 허하는 허창에 내려가서, 허창은 지금의 하남성이 허창이에요. 옛날 고지명입니다. 허창에 허학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허창에 하 내려가서 이 말이요. 허창에 내려가서 뭘 보여? 본다. 누구를 본다? 본다. 종료 아까 했죠. 종료 아까 했죠. 회사의 대가인 종료 양곡의 글씨를 보고, 원희곡자죠. 종료 양곡하는 이런 분들의 지금 글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종료 양곡의 해서체예요. 종료 양곡의 글씨를 보고, 그 왕이지가 글씨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가가지고 보고 저기가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산 가서 보고 대구 가서 서울 가보고 제주도 가보고 다 봤다는 이야기야. 중국이 얼마나 넓어. 그 일평생 이 왕이지는 글씨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지 또 간다. 어디를 갈까요? 낙양에 내려가서, 이게 낙양이요. 낙양에 내려가서 누구를 본다? 견 본다. 채옹의 석경서를 보고, 채옹이 아죠? 채옹이 아죠? 삼국시대 사람입니다. 뭐 우리 주역할 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채옹의 그 비석에 대한 그 글씨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채옹의 석경서를 보고, 글씨에 새겨져있는 석경서를 보고, 채옹의 글씨를 보고, 또 간다. 우지 어디에 간다? 동대에 같이 살았던 분인데, 종형인 제종형이요. 종형인 왕읍한테 흡이죠. 성이 왕이지니까 왕읍이죠. 제종형인 왕읍한테 가서 왕읍한테 가서 견 뭘 봐요? 장창화학비를 보고, 장창이라는 지명이죠. 나이를 찾을 장창화학비를 보고, 이때 당시에 글씨가 뭐 예서도 있고 해서도 있고 전서도 있고, 지금 현재 이 현존하는 글씨는 여기에 있는 글씨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석이 가가지고 가도 다 부서져가 보도 못해요. 화학비를 보고, 그렇게 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시지하. 비로소 시자, 알지자, 배우락자. 비로소 학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지 선생의 스승이 누구냐면 위부인이야. 위부인. 위진시대의 성이 위부인인데, 위부인한테만 글씨를 배웠던 모양이에요. 지필법을 배웠던 모양이죠. 근데 그 여자분한테, 스승한테 배웠는데 선생 글씨의 한계를 느끼고, 왕이지 글씨요. 이 어른은 지식에 갈구하는 사람인데 선생한테 배워보니까 이게 뭐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웠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 글씨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위부인서를 보고
학문을 알았단 말이에요. 위부인 글씨를 보고 선 보고 종비년월에 그때 당시에 연호죠. 종비년월에 희지가 종비년월에 왕희지가 드디어 수계본사지요. 고쳤다. 뭐요? 스승을 본 스승의 흔적을 고쳤단 말이에요. 선생님 쓰는 글씨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선생님이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 글씨가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왕희지 선생이 위분한테 해서만 배운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전서도 보고 예서도 보고 온 동네 다니면서 글씨를 보면서 예서도 쓰고 행서도 쓰고. 여러분 왕희지는 오체 육체의 대가락 합니까? 오체 육체의 대가락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흉내를 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보사 스승을 고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죠? 신어. 신어 하는 건 새롭다는 뜻이죠. 새롭다. 신어, 중비연, 무리중자죠. 모든 무리의 비석을 받죠. 모든 무리의 비석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봐? 지금 비림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여러분 가시면 비림에 한번 가야 돼. 나는 뭐 3번, 4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새롭게 여러 무리의 그 댕기면서 비석을 보고 어떻게 했다? 드디어 이루었단 말이야. 수성 드디어 이루었다. 드디어 이룬 게 언제냐 하면은 서성시년 이룬 게 서성이요. 여러분 두 번은 시성이고 왕이지 서성이고 공자님은 지성이고 그렇죠. 서성시년 서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시년 56이옥이야. 아니 자기가 스스로 서서히 합니까? 근데 이제 칭송을 했겠죠. 다른 사람이 칭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새기기를 그렇게 쓰겠죠. 근데 자기가 스승해도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다른 뜻도 있지만은 뭐 누가 뭐 대꾸할 사람이 없잖아. 난 당할 수 없어. 없어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 막 거짓말 막 쳐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요. 아직 지켜보고 맞히는 거 아니고 틀리면 그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없어. 그래 옳지 잘한다. 서성시년 56이지요. 56이래. 여러분 56이라가 52하고 6이 중국에는 50하고도 더 있다. 몇시 동사리 더 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이 확실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보세요. 공풍촉 음급까지 공풍촉 음급 한자에 어렵습니다. 공풍촉하죠. 풍촉하는 말은 바람과 촛불이죠. 바람과 촛불이라는 뜻이면 풍촉이라는 말이 붙은 문자래. 덧없는 세상이야. 덧없는 세월. 덧없는 세상. 또 바람과 풍촉 흘러가는 세월이 두려워. 어떻게 두려워? 음급이죠. 가리워지고 미쳐지는 거. 미치고 가리워지는 게 두려워서. 자, 다 볼게요. 덧없는 세월. 흘러가는 세월에 막히고 가리워지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 유교 자손이요. 남긴다. 유교 가르침을 남긴다. 어떻게? 자손에게 가르치면 후대 자손에게 가르침을 남길 따름입니다. 자손 이익하는 건 뿐이자죠. 막 기자가 아니요. 따름입니다. 뭐뭐 할 뿐이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 풍촉이 두려워. 덧없는 세월 흘러가는 세월에 가리워지는 것이 두려워. 자손에게 가르침을 남기고자 할 따름입니다. 자기 행적이 묻혀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렇죠. 옳지. 이제 나온다. 시청자님. 청자님 대신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했지, 남겼죠? 남겨놔놓고 장지석신하고
장지 석실하고 석실이라 하는 말은 사실 도서관이에요. 옛날 고대 도서관 이름을 석실이라 그래요. 근데 석실에 여기에 석실은 도서관이라는 의미보다는 깊이 감추어두라는 뜻입니다. 석실에 깊이 감추어 두고 어떤 거 뭐를 서해하는 비결을 감추어 두고 어떻게 한다? 천금물전이죠. 천금을 주더라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천금을 주더라도 전하지 마는데 누구한테 비기냐? 그 사람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인간 옳차는 사람한테는 천금을 주더라도 이 비결을 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당시대 때 유공은 뭐라 했죠? 심정필제를 심정필제.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글씨가 바르지 못하다. 근데 삐딱한 마음 가지고 무슨 글씨를 쓰노? 그리고 선생님이 왜 삐딱해지니까 마음이 삐딱해져. 나는 마음이 안 삐딱하게 글씨가 딱 벌어가잖아. 이게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해줘요. 자, 천금물전 비기냐라. 자, 그래가지고 영화 12년 4월 12일에 그때 당시에 연호죠. 진나라 우장군 왕이지가 썼노라. 여러분 거기에 나온 글자가 요거죠. 이게 왕이 썼는 겁니다. 근데 왕이지에 썼다고 하는데 왕이지 글씨가 아니래. 그런데 조맹구가 썼는 여러분 글씨 한번 볼까요? 왕이라서 어떤 사람이? 송설체 조맹구가 썼는 글씨가 송설체가 이렇게 생긴 게 요래 접어놓은 글씨가 있어. 요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거를 자 보세요. 이게 조맹구가 썼다 하기도 하고 보이죠? 똑같은 왕이지 필진도를 원나라 때 송설체 조맹구가 진우장군 왕이지 서 그 다음에 조맹구 사 캐는 글씨가 있어. 그게 내가 한번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왕이지 그를 조명부가 뺏겼다. 뺏겼죠. 그런데 그게 요가 글씨가 똑같더라고. 그 뒤에 사만 붙었다 보이지. 그런데 그 지리는 알 수 없는데 왕이지의 흔적이 아니고 뒤에 후세 사람들이 가작에 있는 게 알겠느냐. 근데 일단은 왕이지가 썼는 걸 보자 이겠죠. 보이소? 글씨 보이소? 어쨌든 간에 보이소? 이래서 필적을 남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이지 시대까지는 이건 뜻을 숭상했죠. 왕이지 시대, 수랑 시대에 와가지고 뭘 숭상한다? 법을 숭상합니다. 법을. 서의 의지요. 서의 뜻이죠. 그 다음에 송대, 원대 이후로 가지고 태를 숭상해. 태는 폼이죠. 모양. 자, 고대의 글씨는 뜻을 숭상하고 중대의 글씨는 법을 숭상하고 현대의 글씨는 태 모양을 숭상한다. 원대 이후에는 송설체는 폼, 글씨 청나라 글씨는 모양 좋은 게 서호 풍경이 같은 모양 좋은 글씨가 많습니다. 인물이 철철 넘쳐요. 자, 여기에 뜻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배울 때 옛날에 이름 없는 사람이나 행적이 시원찮은 사람의 글씨는 절대로 배우지 않아요. 구양순, 안진경, 조수량, 동기창 이런 분들 왕이지 같은 전부 다 고위공직자야. 하위직에 있으면서 글씨가 훌륭했던 분은 당나라 때 누구 손과정 선생. 글씨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뜻을 숭상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 고대 나라 팔아먹고 했는 어른들의 글씨는 아무리 잘 써도 우리가 안 배우잖아. 그 사람 뜻을 안 배우잖아. 여러분 지금 백범 김구 선생 민족정기 같은 글씨가 600여장 그때 써가지고 전부 돌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0장 남아있다 해요. 200장. 한 점에 2,000마디입니다. 인상을 가면. 백범 김구 선생 글씨요. 우리 백여살인보다도 같은 백시돌림만은 자기 거를 본대. 뭐 알고 같은 거든 그래 알아두더라고. 오성대에 가면 아죠? 백범 김구 선생이나 백용렬 여사는 못 틀려. 기억을 말라서 해요. 글씨가 더 모하지만은 비싸지요? 비싸지. 안중근 의사 손가락 없는 거 1일 불독 쓰면은 구중생형 맞죠?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뭐 입에 가시가 돈다. 이래가지고 손가락 없어가지고 그 옥주에 쓰는 글씨 그런 글씨 친필 사원 이까지 못 삽니다. 못 사죠. 그 어른이 얘보다 더 잘 쓰나? 아니요. 너못 쓰지만. 절대로 더 잘 쓰지 않습니다. 내 글씨는 이론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러 가는데도 못 써. 왜 그럴까요? 그 어른의 뜻을 우리의 뜻 숭상하기 때문에. 한석봉 선생 글씨도 명필이지만은 뜻을 숭상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뜻이 중요해. 그러다가 글씨는 뜻보다는 법이 중요하다 해서 법을 숭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아니다. 글씨가 뭐 폼만 나면 되지 이쁘면 되지 뭔 소리 하노 해서 해를 숭상하게 된다. 지금은 다 해야 되죠. 뜻도 숭상해야 되고 법도 맞아야 되고 모양도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쓰실 때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써야 돼. 한자를 써도 정확하게 쓰시고 어느 정도 되거들랑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써야 돼. 자꾸 쓰기만 종이만 내면 오늘 뭐 선생님 20장 써니도 홈잡을 20장 했는 거야. 홈잡을 한자를 써도 오케이 쓰라고. 그래서 왕기지 선생이 얼마나 글씨를 공을 들였었든지 글씨를 써나 나무 위에 글씨를 써나고 대패질을 해도 안 벗겨져. 그걸 뭐 이렇게 인목사무이래. 나무에 들어가지고 3번이나 대패질을 해도 어떻게 안 깎이더란 말이야. 그만큼 공을 들였다. 글씨에 공을 들였다. 여러분요, 우리가 뭐 운비학이라든가 뭐 이 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 기만 가지고 있는 게 글씨에도 기가 있습니다. 그 내가 쓰는 글씨가 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가 강하죠. 내가 이 강한 기를 한번 해봐. 거짓말인가? 희경씨, 우리 박 여사님하고 백 여사님하고 한번 팔씨름 한번 해봐. 그러면 백 여사님이 예를 들어 이겼다, 그죠? 이겼으면 여기에 기를 내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 주면은 2번 차면 우리 박 여사가 이긴다고. 그 시를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것이 차단되죠? 백 여사님이 쓰는 글씨 가져와 내가 길을 딱 부르고 하면 차단됩니다. 이게 기야. 글씨에 그만큼 기가 들어가야 돼. 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살아있는 기가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좋은 글씨 쓸 수 있다. 오늘 필진도를만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붙잡는 요령 하고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